총선 전국의 깊숙한 얘기를 들어보는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. 자, 여권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김정우 반장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요? 네, 오늘은 이대로면 100석 이하입니다. 김 반장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엄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100석 이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례의석은 제외하고 말하는 거죠? 아닙니다. 비례대표까지 포함한 겁니다. 그 여권 핵심부에서 분석한 판세인데 현재 상황이 그대로 갈 경우에 세 자릿수도 어렵다 이런 겁니다.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잘하면 130석 플러스 알파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게 그 여권 내부 판세 분석이었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뒤바뀐 겁니다. 여당에겐 역대급 참패가 지난번 총선이었잖아요. 103석이었죠. 근데 일주일 사이에 그 정도로 이 판세가 요동친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 이런 건가요? 네, 수도권 판세 예측에서 5%포인트 이하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이 한 20, 30곳 정도 되는데 여론 기류가 이렇게 흔들리면 30석 정도는 한순간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. 지금 민주당은 많게는 153석 플러스 이제 알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김 반장 얘기대로라면 150대 100 이 정도면 차이가 커도 너무 크네요. 자, 근데 여권 핵심부 판세 예측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원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예, 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입니다. 먼저 야당 공천 파동으로 인한 그 반사 효과가 사라졌고요. 또 야권 지지층은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결집하는 시점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천 잡음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데다가 이종섭 그리고 황상무 논란까지 맞물린 결과란 겁니다. 근데 지금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지금 네 번째 이 부분을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걸로 보잖아요. 이건 결국 대통령실이 풀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? 네, 그래서 그 용산 내부도 지난 주말까지는 이종섭 대사의 선제적 일시 귀국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. 그런데 대응이 늦어지면서 지난 일요일 당에서 먼저 조치를 공개 요구했고 대통령실로선 좀 여론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. 그리고 황상무 수석 거취 문제도 사실상 어제가 골든타임이었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. 결과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셈이 됐습니다. 뭐 두 사람 나름의 변은 있습니다. 이유도 있고요. 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해법은 찾아야 되잖아요. 지금도 늦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법 없습니까? 여권 인사들의 그 얘기를 두루 들어봤는데 그중 일치된 견해는 결국 인사권자의 결단이었습니다. 그 윤 대통령은 그동안 위기 때마다 원칙과 법치를 앞세워서 정면 돌파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그 쉽게 물러서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 공수처가 또 불러야 갈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. 다만 국민 정서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와 항상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게 가장 고민스러운 지점일 겁니다. 앞서 전해드린 그 수도권 출마자들의 아우성 역시 국민 정서의 문제를 먼저 봐달라는 요청이어서 마냥 모른 체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.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권은 늘 보면 한 템포 늦게 가고 또 더 크게 일을 키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잘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